시뻘건 불길 위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에 휩싸인 거대한 물류창고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화재 진압이 이어지는 중에도 붕괴는 이어집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6시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한 불길로 인해 건물 벽을 덮고 있던 철제 외장재는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축구장 30개와 맞먹는 대형 시설로 의류와 신발 1,100만여 점이 복원돼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인접한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내부 진입을 못하고 일반 옆에 2차 전지 공장이라든가 오염물 공장에 대해서 연소대에 출력하였습니다. 물류센터에는 근무자 3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기 11대 등을 동원한 끝에 화재 발생 9시간 30분 만인 오늘 오후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심한 연기가 일대로 퍼지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계속 문자 뜨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와보니까 정말 하늘에 검은 연기가 뒤덮여가지고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소방설비는 정상 작동했다며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어두운 밤 임시 계단을 올라 손전등을 비추며 철골 잔해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합니다. 엉켜있는 구조물을 하나하나 절단기로 잘라가며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고 발생 200시간 만에 발견된 마지막 실종자. 소방대원들이 엄숙한 경례로 시신을 배웅합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이 모두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매몰자 수습이 모두 끝나면서 사고 관련 기업들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단장을 맡았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큰 인프라 교체 사업들이 예정되는 만큼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사고 당시 발파 해체 작업을 맡았던 코리아카코는 원인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자신들도 사고 원인을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조 검토서에 돼 있는 대로 시공을 했고요. 그 인과관계나 원인 분석은 지금 수사 중이어서. 수사 전담팀을 꾸린 울산경찰청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구조 현장에서 조금 전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은 매몰자 6명에 대한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조 현장 연결합니다. 김옥천 기자, 결국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구조 대상자인 40대 작업자가 사망한 시각은 새벽 4시 53분입니다. 심정지 판정을 받았고 심폐소생술도 시도했지만 숨져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 2명 중 1명입니다. 소방당국은 12차례 넘게 매몰자에게 다가가 진통주사를 투여하고 보온 조치 등을 했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매몰자는 어제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끼어 있는 상태로 발견됐었는데 한때 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몰자 주변으로 막대한 잔해물과 철골이 뒤엉켜 있어 구조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서 작업자 2명이 구조된 뒤 7명이 매몰돼 밤사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치가 확인된 또 다른 1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 있는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2021년 가동이 중단돼 지난달부터 철거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매몰자 중 5명은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수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는 데 사용되는 대형 크레인 5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매몰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추가 사고가 날 수 있어 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가해진 충격으로 30m 정도 옆에 있는 다른 타워까지 붕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을 투입하고 14시경 카메라 등 탐지 장비까지 투입해 남은 매몰자 수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철입니다.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내부는 온통 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있다가 뻥뻥 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집이 흔들렸거든요.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불이 난 주택 앞입니다. 불이 꺼진 지 6시간이 넘었지만 타는 냄새가 가득해 숨을 쉬기가 어렵고 바닥엔 부서진 유리창 조각이 가득합니다.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습니다.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였거든요. 이 여자친구랑 이제 살면서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화재 원인으로 피해 남성이 사용하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가 지목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달 일을 위해 최근 구입한 제품이었습니다. 소방 감식관들이 수리가 이걸 안 문제인데 본인 하나잖아요. 배터리 충전하다가 터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8시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내부에 하얀 연기가 퍼져나갑니다. 잠시 뒤 새빨간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작업자들이 달아납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전산실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당시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 지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 화염과 열기가 있었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KBS가 확보한 무전 녹취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소방대원들이 5층에 진입했지만 연기 때문에 화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폭발음이 계속 들린다는 무전이 오갑니다. 반면 상황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대원들에게 내부 정보가 파악됐냐고 묻습니다. 전산실 내부 구조부터 배터리 개수와 용량, 사진, 그리고 건물 도면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상황실에선 서버 장애 상태로 건물 도면 등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소방당국이 건물 도면 등 각종 정보를 저장해두는 소방 예방정보 시스템 역시 화재로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또 공간을 파악한 이후에 활동하는 거나 굉장히 눈을 감고 하는 것과 눈을 뜨고 하는 것과 같을. 결국 2시간여 만에 도면이 확인됐지만 소방 시스템의 이중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정보 예방 시스템 이중화는 물론 보안시설과 리튬 배터리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먹통이 된 소방 예방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